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저를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하나씩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만큼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학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하는 질문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무단횡단을 해본 적 있나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선생님 무단횡단 해본 적 있습니다. 그 우신고 뒤에 후문 있잖아요. 그곳에 너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 양옆 보고 아무도 없다 해가지고 좀 빨리 뛰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늦은 것도 있었고 가려다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던 제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오늘 보게 될 작품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시적 화자가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성찰하는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를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능 특강 8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학이죠. 오늘 읽게 될 작품은 정호승 시인의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봐 두려워라. 네, 시 어떤가요? 매우 재미있죠. 이 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발견한 자신의 어떤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또 자신이 원하는 가치를 고백하는 자기성찰적 시입니다. 타인에게 생명의 가치를 주장하고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든 어떤 거? 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정작 출근할 때에 발에 오줌을 싼 강아지가 어떻게 얘기해요? 막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하는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매우 부끄러워하는 화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반성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자가 원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밑에 나왔듯이 사랑, 용서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깊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행의 윤동주 시집,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렇죠.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나타냅니다. 하나의 매개체, 하나의 또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자신을 항상 성찰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라고 화자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2행에서 인생의 순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인생의 순례자는 18행과 19행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인생의 순례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싶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마지막 행 보시면 강아지보다 용서가 늦고 또 매우 치졸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또 부끄러워합니다. 여기까지 핵심 쏙쏙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윤동주 시인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윤동주 시인, 화자가 원하는
윤동주 시인과 그리고 이 시의 화자인 나는 무엇이 다를까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나타내고 삶을 지향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에 반해 나는 윤동주 시인과 같은 옳은 삶을 지향하지만 어떻죠? 현실은 시궁창? 그게 아니죠.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나의 모습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다르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작은 것에 아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현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표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뒤에 못하는가 뭐뭐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의문형 어미가 반복됩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한테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나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와 같다. 즉 자기 성찰, 자기 질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책과 그리고 성찰적 태도를 나타내고 이 성찰적 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좋은 시인 소개시켜 줘. 이 시를 쓴 정호승 시인은 어떤 시인일까요? 보면 정호승 시인은 슬픔의 시인입니다. 또 기다림과 희망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가난, 고통, 불행,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자신이 모른 채 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러한 성격의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우려하는 강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따뜻한 감정을 통해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시인이죠. 마지막 한마디. 절대 꼰대 아닙니다. 오늘 시 어떠셨나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르게 살아라, 또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만 저 또한 많이 무너지고 부족한 모습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시나 아니면 책 이런 것들 통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돌아보는데 이러한 과정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잘못을 파고 들어가지고 난 나쁜 놈이야, 난 힘들어, 난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돌아보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좋은,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순례자가 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기쁘게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